후세의 경영자들을 위한 살아있는 교본. 한국의 경제 발전사 위에서 가장 크고 밝게 빛나는 인물. 그리고 지난 2011년 한 장례식장에서 삼성 이재용 회장이 놀라운 추모의 말을 남긴다. 스티브 잡스가 IT 업계에 끼친 영향이나 공헌보다 박 회장님께서 우리나라 산업과 사회에 남겨주신 좋은 유산과 공적이 몇 배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어떤 기업을 만들었기에 이 기업이 아니었다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 불가능했다고 하는 걸까? 바늘 같은 생필품부터 기계, 건설, 자동차, 조선, 전자 등 모든 산업에 필요한 이것. 전쟁의 폐허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한국 경제를 일으킨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바탕이 되어준 것. 바로 철강이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인류와 함께 해온 철. 지금 또 다른 미래를 향한 철의 심장 소리가 울립니다. 맨 땅에서 철을 만드는 제철소를 일군 철강왕. 오늘의 100년 기업은 포스코다. 100년 기업 기업가 정신 첫 번째, 절대적인 절망은 없다. 1964년 대한중석이라는 국영기업에 새로운 사장이 취임했다. 당시 대한중석은 텅스텐을 수출해 외화벌이를 하는 유일한 국영기업이었는데 만성적자가 심해 골머리를 앓았다. 당시 수출품이라고는 농산물, 임산물이 다였고 오죽하면 애완용 다람쥐까지 수출해 외화벌이를 했을 정도로 수출할 수 있는 건 모두 수출해야 했던 시절이었다. 때문에 연간 수출액 중 30%를 차지하는 텅스텐을 수출하는 대한중석을 살리는 일은 정부로서는 사활이 걸린 일이었다. 이 중요한 임무를 맡고 취임한 인물이 바로 박태준. 그는 불과 취임 1년 만에 만성적자를 딛고 흑자를 이룬다. 대한중석을 흑자로 돌려놓으며 능력을 인정받은 박태준에게 당시 대통령의 특명이 내려진다. 바로 제철소 건설이다.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선 먼저 인프라가 필요한데 도로를 깔려고 해도 항만을 만들려고 해도 하다못해 작은 공장을 하나 짓는데도 철이 필요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세워졌던 제철소는 대부분 북한에 있었고 필요한 철은 모두 수입에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북한의 철강 생산량의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쳤던 시절. 제철소 건설은 대한민국 정부의 수건 사업이었다. 건국 이래 최대 사업이자 굳은 결의로 시작한 제철소 건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제철소 건설 자금 조달에 위기가 닥친 것이다. 한국의 종합제철소 건설은 경제성이 의심되므로 노동 및 기술 집약적인 기계공업 개발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 부정적인 시선은 국내 언론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100년 기업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농어업 분야에 사용되기로 돼 있었던 대일 청구권 자금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대일 청구권 자금이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수탈한 재산권과 징병, 징용 등에 대한 일본의 배상으로 3억 달러를 일본 정부가 1966년부터 10년에 걸쳐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반드시 제철 공장을 건설하고야 말겠다는 민족의 비원은 이를 극복해내고야 말았다. 대일 청구권 자금을 쓰도록 한 것이 소생의 실마리를 푼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차관은 무산되었지만 일본 철강업계의 지원 약속을 받아내고 대일 청구권 자금을 전용할 수 있게 되면서 100년 기업은 본격적으로 제철소를 짓기 시작했다. 1970년 4월 박태준은 직원 34명과 함께 포항 종합제철소 착공식을 갖는다. 1970년 4월 1일 10년 세월에 걸친 끈질긴 시도와 좌절 끝에 일관제철소 종합착공식을 알리는 fanfare가 힘차게 울려 퍼졌다. 당시 박태준은 영일 만에 모래벌판에서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직원이 저희가 전원이만 하여튼 일환이 돼가지고
이걸 성공해내지 못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기둥이 흔들리니까 우리는 생명 거는 거다. 수산반부 가리지 않고 성공시키고야 말아야 된다. 하나님 그동 그 계리를 가지고 했죠. 1972년 6월 9일 드디어 포항제철소 제1고로의 용광로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첫 쇳물이 뽑아져 나왔다. 영일만 황무지에 제철소를 짓기 시작한 지 3년 만의 일이었다. 지상 100m로 우뚝 솟은 포항 종합제철 용광로 고로에 불이 붙여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용광로의 가동으로 선철과 방제 그리고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고로가스 3억여 입방미터를 생산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을 자력으로 생산하게 된 것이다. 경제발전의 발판이 드디어 마련된 것이다. 이후 포항제철소는 가동 6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한다. 연간 매출액 1억 달러, 순이익만 1,200만 달러였다. 당시 보고받은 대통령이 0이 하나 더 붙은 게 아니냐며 놀랐을 정도였다고 한다. 일본이 50년 만에 한 일을 100년 기업이 단 3년 만에 이뤄낸 것이다. 건설부터 가동까지 모든 순간이 위기였다는 100년 기업. 절대적인 절망은 없다는 기업가 정신이 매 순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 이후 100년 기업은 용광로를 제2기, 3기로 확장하고 광양에도 제철소를 지으며 승승장구한다. 백년 기업의 성공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가장 큰 밑거름이 되었다. 철을 생산하며 우리나라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건설업이 발달하며 인프라를 구축했고 경제 발전 가속화를 달린다. 결국 한강의 기적을 만든 건 백년 기업의 철강 신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백년 기업에서 첫 쇳물이 뽑아져 나왔던 6월 9일. 이날은 철의 날로 제정될 만큼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역사적인 날로 기록되고 있다. 백년 기업 기업가 정신 두 번째. 제철 보국에서 교육 보국으로. 1977년 4월 24일 새벽 포항 제철소 제1공장에서 큰 사고가 발생한다. 크레인 운전공이 졸음 운전을 해 100톤이나 되는 시뻘건 쇳물을 공장 바닥에 쏟아버린 것이다. 이 사고로 공장의 신경계라고 할 수 있는 전선의 70%가 불에 탔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재정적 손실은 엄청났다. 이른바 엎질러진 쇳물 사건이다. 크레인 운전공은 파면은 물론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상황. 하지만 박태주는 가장 먼저 크레인 운전공의 집을 찾았다. 그리고 운전공이 혼자이므로 대가족을 부양하기 힘들어 잠을 자야 하는 비번 때도 다른 일을 많이 해야 한다는 사연을 듣게 된다. 그는 크레인 운전공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 일은 내가 책임진다.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보고한다. 너는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 이후 백년 기업은 사원들을 위한 복지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둔다. 이는 결과적으로 포항의 도시 발전으로 연결됐다. 또한 25년 동안 포항과 광양에 14개의 유치원과 초중고교를 세우고 1986년에는 한국 최초의 연구 중심 이공계 대학인 포스텍을 세워 세계적인 명문 대학으로 육성했다. 석번 진입생을 맞이하는 이 뜻깊은 시점에서 창업 초기 기업이 발전하기에도 급급했던 시기에 사원을 위한 주택과 학교를 회사가 짓는 일을 두고 낭비라며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인프라가 거의 없었던 포항 영일만 일대에 유능한 인재를 불러 모으고 붙잡아둘 수 있었다. 안정된 생활터전의 마련이
곧 생산성 증대의 지름길이라는 백년 기업의 선구안이 적중한 것이다. 철을 만들어 나라에 보답한다는 제철 보국에서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기 위해선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는 교육 보국으로 기업 정신을 이어온 백년 기업.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까지 산업의 근간이 되어준 백년 기업. 여기엔 한 사람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건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힘차게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쇳물처럼 백년 기업의 기업가 정신은 오늘도 대한민국 경제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포스코의 역사 속에 조국의 현대사 속에 별처럼 반짝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 인생의 자부심과 긍지로 간직합시다.